예,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구도로 저희가 찾아뵀는데 장소가 바뀐 건 아니고요. 5층 저희의 촬영실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의 내용이 약간 좀 달라서 좀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월간 운용보고로 찾아뵙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은 자세하게 드리고 10월 10일에 있었던 위로봇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의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뷰포인트를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에겐 저희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내용들 뻔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타임라인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25년, 2026년에 정말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다라는 관점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지난 월간 운용보고 영상에도 들어가 있지만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를 굉장히 밀어줬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있었지만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런 상승이 나타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저희가 월간 운용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나 내용으로 다 증명해낸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19.8%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9%포인트, 전분기 대비해서는 1.8%포인트 개선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차량 인도 대수나 매출액에 대해서는 월 초에 항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실적 발표 때 중요한 내용은 수익성이 얼마나 나왔냐,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인데 비용 절감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2년 전 정도의 최고치를 찍었던 GP 마진이 쭉 빠지다가 반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 숫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였던 건 사실은 차량 대당 원가인데요. 이 대당 원가가 테슬라에서 제시한 건 35,100달러인데 저희가 차량 인도 대수와 생산 원가를 단순히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난 저희 월간 운용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모델들이 모델 3나 Y 같은 모델들이 기본에다가 S나 X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가가 비싼 게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에 데이터에 없던 거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원가가 올라오는 게 정상적일 텐데 전반적인 가격의 하락세가 있었다는 거죠. 원가의 하락세가. 배터리 가격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규모의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측면에서 GP 마진이 계속 개선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성장 관점에서는 내년에 차량 판매 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업부인 에너지 사업 부문의 성장은 어땠느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2024년만 보자면 2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내년에는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던 기대치보다 차량 판매 대수도 증가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부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에너지 스토리지 부문인데요. 요걸 설명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문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는 이 삼각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테슬라를 인수하기 전부터 먼저 생각했던 건 스페이스X고 화성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화성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뭘 쓸 거냐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갖고 와서 발전을 하는
태양광 패널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솔라시티를 사촌동생이 운영하던 거를 다시 재매수해와가지고 합병을 시킨 거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태양에너지는 떠있지 않은 시간에는 받을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높아가지고 이걸 에너지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ESS 시스템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동하는 데 쓰는 전기차, 이렇게 삼각구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기차에서 태양광으로 다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삼각구도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ESS 부문이 지난 분기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52%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패널 부분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태양광 패널은 테슬라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저가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줬다라는 건데요. 2025년부터 유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본사를 옮긴 텍사스주부터 시작을 해서 캘리포니아 정도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미 사내 서비스를 통해서 1년여 전부터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서비스로 나오는 데까지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 요 내용은 뭐 위로봇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요. 연간 200만 대에서 최종적으로는 40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다. 그래서 숫자로도 내용으로도 증명해낸 3분기 실적이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내용을 10월 10일에 이벤트를 조금씩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능형 AI라고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형 AI, 언어를 분석해서 하는 것에서 한 단계 AI가 더 진화돼서 내가 보는 시각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기능을 하는 기능형 AI라고 저희는 이제 명명을 했는데, 기능형 AI에 대한 테슬라의 가능성을 모두 보여줬던 행사가 10월 10일에 있었던 위로봇 행사입니다. 이게 행사 자체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거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네, 뭐 그냥 보여주기만 했네 이러면서 좀 약간은 좀 시선들이 좀 냉소적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행사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사이버캡 실물을 공개했는데,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2인승 차량이어서 뒤에 일단 2인승만 딱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델 X에서 사용하는 걸윙도어 타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 보면 실내 사진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실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 당연히 이거 보셨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차량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단 핸들이 없죠. 그리고 차량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레이터 페달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앉아갖고 화면만 보고 가는 형태의 차량을 선보였거든요. 이런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사실 차량은 출시된 적도 없고, 실험실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실험은 하지만 공도에 나와서 주행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나라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보지 못하던 형태가 이번 위로봇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출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이 생겼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굉장히 긴밀하게 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지금 들어설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베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형태의 모델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상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테슬라 위로봇 행사에서 보여줬던 영상들을 보면은 운전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좀 꺼려하던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 굉장히 성인들 중에서도 운전을 좀 꺼려하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 차량을 불러가지고 택시처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운전기사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이동하는 동안에 자유도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같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 차량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자동 세차되는 것까지도 보여줄 정도로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내 서비스로 활용했던 애플리케이션의 그 형태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였죠.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그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차량이 한 해에 뭐 200만 대, 뭐 장기적으로는 한 해에 400만 대씩 생산이 된다면 사실 엄청나게 빠르게 미국 시장은 자율주행, 무인 승용 로봇 시장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생산 자체를 2025년 말부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저가 전기차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전기차 모델이 이 사이버캡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물론 운전대와 페달이 다 달려있는 형태이지만 저가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지금 이 플랫폼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은 기능형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로봇도 말씀드렸는데 3년 만에 사실 굉장히 놀랍도록 발전한 옵티머스 로봇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에 2021년 8월에 있었던 AI데이 행사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AI로 작동하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댄서 하나가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춤추고 로봇처럼 동작을 하는 정도? 그 정도만 보여줬습니다. 뭐 그 다음에 행사에서도 로봇이 실제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가지고 나오는 뭐 이런 정도만 보여줬었는데 지금 3년 만에 옵티머스 로봇이 20대 정도가 이 행사장에 풀려서 몇백 명이 있는 행사장에서 사람들과 섞여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섞여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로봇을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도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로봇과 사람들이 동작하는 동선을 굉장히 구분을 해 놓는데 이게 섞여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로봇의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왼쪽에 가져온 사진이 이제 그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20여 개 정도의 로봇이 나와서 실제로 그 자리에 나와서 뭐 음료수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당시 행사 이후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게 이 로봇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의심의 눈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조정이나 약간의 그런 이제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해소했거든요. 근데 그 의구심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했느냐? 우리 로봇이 지금 전체 매핑을 하면서 다 인식하면서 돌아다닌 것은 실제 팩트이다. 근데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던 거는 아마도 사실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보여지는 게 움직이면서 로봇 스스로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매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핑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사물을 다 인식을 해서 어느 자리에 뭐가 있고 어떤 구도로 놓여져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동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실제 동작하는 건 로봇이 실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는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를 통해서 누적해온 데이터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지녀왔던 비주얼 데이터에 대한 AI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엄청난 속도로 또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옵티머스 로봇이 벌써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로봇을 시연하는 데들의 영상을 보시면 사람과 섞여 있는 경우나 라이브 이벤트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좀 SF 영화들에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
뭐 아이언맨 같은 영화 이런 거 봐도 로봇이랑 그냥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화에서는 봤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었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 위로봇 행사에서 보여줬던 그 사진 중에서 저한테는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자율주행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지금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LA 다저스 홈구장이거든요. LA 다저스 홈구장의 이렇게 바깥쪽에 이 구장을 제외한 바깥쪽을 보시면 완전히 회색이죠. 이거는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가 일주일에 168시간 정도, 그러니까 168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시간은 뭐 넉넉 잡아도 한 10시간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시간 정도만 운행되면 가동률이 6%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4%의 시간 동안은 주차돼 있다는 얘기죠. 예. 요즘에 뭐 신축 아파트든 뭐 어느 데를 가더라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동차는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디바이스입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처럼 변해갈 거라는 거죠. 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녹지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서울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차장으로 덮여있는 공간, 회색으로 덮여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다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율주행이 인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이동 시간에서 오는 자유로운 시간. 예. 우리가 물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자유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은 편안하게 앉아서 못 가는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택시는 그렇지 않겠죠. 일론 머스크의 목표 자체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대중교통보다 싼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하철 타는 대신에 자율주행 차량을 탄다라면 거기 앉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뭐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게 될 거고 결국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된 차로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여유가 다 생긴다라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의 공간과 시간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포인트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의 시장, AI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형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AI가 발현될 수 있었던 것도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인프라, 시간과 공간을 주어주는 자율주행이라는 인프라가 생겼을 때는 또 어떤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지 또 혹은 어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게 우리 투자에도 도움되고 우리 삶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점에 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업사이드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을 뭐 두 개의 장표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테슬라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물론 이게 텍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되겠지만 서서히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시작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채택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의 웨이모는 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LA 전역에서 서비스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버에서 손쉽게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잡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025년 하반기로 가면 물론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생산은 하반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저가 전기차가 출시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Q가 늘어날 수 있는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반기로 넘어가면 사이버캡, 이거는 이제 규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페달과 운전대가 없는 사이버캡이 생산 개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하반기로 넘어가면
옵티머스 로봇이 양산 개시가 될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틈도 없이 매 반기마다 이벤트가 크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사이드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 제거 시장을 간단하게 좀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1년 전에 레포트가 나왔던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위원이 레포트를 내놓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내놨었는데 이걸 좀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1km당 평균적으로 택시 요금을 2.4불 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1km당 2,200만 대의 승용 서비스 운전 로봇이 활동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2.4 트릴리언은 한 뭐 3,400조? 작년 기준으로 한 3,000조?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한 3,000조 정도의 시장인 거죠. 물론 이게 가동률 100%를 가정하고 2,200만 대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가 언제 오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제 많은 투자 업계에서 생각하는 게 TAM인데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해볼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업사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업사이드가 3,000조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이 3,000조라는 시장은 완성차 전체 시장 규모랑 맞먹는 시장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한 600조 시장의 5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승용과 상용 노동 대체 운전 로봇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1경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승용 서비스는 우리가 2,200만 대로 잡았지만 그 이상의 상용 서비스 차량들이 있죠. 뭐 화물이라든지 택시라든지 렌터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자동차 운행 대수는 14.5억 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변화된다면 굉장히 변화의 포인트가 크다.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추정치는 어림잡아 잡아본 거기 때문에 조정은 계속 될 겁니다. 이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생겨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자율주행의 이런 업사이드 리스크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하게 분명히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과 기업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의 리스크인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가 성장하는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장, 이 전 세계의 생산성 향상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조절을 하지만 이러한 업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기업들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장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함께 추정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저희의 주요 종목인 테슬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장표에 비해서 말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내용이고 우리의 삶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 놓을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잘 또 스터디 하시면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는 주식 투자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리치 투게더 하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1등 기업들의 변화를 보시면서 나의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